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그들은 내게 불편한 세계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기적의 세계도 보여주었다. 덕분에 나는 이제 불편한 세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만의 참 세계를 맞이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어 여러분만의 진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나아가 무한한 가능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로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환경책 읽어주는 활동가 콩입니다. 오늘은 나의 작은 혁명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박정미 작가의 영원으로 사는 삶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머리에 박정미 작가의 말로 문을 열어보았어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영원의 삶을 보여줍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간 런던에서 갖가지 갑질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작가가 회사에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나요. 남은 돈은 300만 원인데 당장 내야 할 반값만 150만 원. 가만히 누워 숨을 쉬다가 문득 깨닫게 되죠. 숨만 쉬는데도 돈이 나가는구나. 숨이 돈이구나. 그러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해요. 인간은 생명이지 돈이 아니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돈을 벌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모험담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삶의 방식을 바꾸는 혁명적인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라는 꼭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 다 자전거가 후져서 이런 거야. 대본의 길은 온통 언덕이다. 자전거 여행 초심자로서 무거운 자전거로 언덕을 오른다는 건 매번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나는 기쁨의 자전거 타기보단 고통의 자전거 끌기를 주로 해야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몇 시간에 걸쳐 올랐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내리막이 보였다. 내리막의 기쁨은 야속하리만큼 잠깐이다. 충분히 숨도 다 고르지 못했는데 또다시 언덕이 까마득하다. 주저앉아 왈칵 울고만 싶어졌다. 이건 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영국의 초겨울 날씨는 끔찍했다. 매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후 4시면 어둠이 찾아왔다. 죄 없는 자전거를 탓했다. 우위도 방한장갑도 라이트도 없었던 나는 비와 추위, 어둠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다. 정신력으로 견디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가야 할 길은 멀고 쏟아지는 비에 몸을 피할 곳도 없다니 나는 갖지 못한 것들을 갈망하며 현실을 원망했다. 바퀴에 펑크가 났다. 덩칸이 선물로 준 펑크 수리 키트가 있었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었다. 브레이크와 짐바지도 말썽이었다. 브레이크는 심한 소음을 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탈 때면 짐바지가 좌우로 크게 요동쳤고 짐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했다. 이런 상태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어.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자전거 수리법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 곧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은 자전거 여행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의심을 만들었다. 이윽고 이 불안감은 사고 싶다라는 소비 욕구에 불을 지폈다. 멋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여행자를 만날 때면 나도 저런 자전거 타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 그냥 다 사버릴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위기였다. 내 안전과 직결된 문제야. 1년간 프로젝트를 무사히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지. 어차피 프로젝트 전에 미리 샀어야 하는 걸 사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지금 사도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고민하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우핑을 하던 아저씨에게 더 좋은 자전거와 장비를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잖아요. 자전거는 몇 군데만 손보면 되겠어요. 내 생각에 당신은 지금 다른 자전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원한다를 필요하다로 착각하고 있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이런저런 핑계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스스로 불가능이란 한계를 만들었고 하마터면 소비를 저지를 뻔한 위기를 자초했다. 아저씨 덕에 소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고 무소비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자전거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면 큰 고장 없이 무사히 달려준 자전거와 장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다. 이런 것이 있어 여정을 지속할 수 있음이 감사했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볼품없는 나의 자전거를 보고 측은지심을 발휘했다. 그 덕에 많은 이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나중에는 이런 자전거와 장비로도 길고 거친 모험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자전거 세상은 관대함으로 가득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 바뀌었다.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고 얻기 위한 모험. 그 자체가 이 여정의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적처럼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다. 영국 남부 도르셋에 있는 몽크턴 와일드 공동체에 머물며 다음 자전거 여정을 준비하던 때였다. 다음 목적지는 300km가량 떨어진 영국 중부 우스터 지역이었다. 중간에 지나가는 도시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7일에 걸쳐 이동할 계획이었다. 장거리 이동을 앞둔 만큼 자전거와 장비를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살펴보자. 건전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충전용 전후방 라이트, 튼튼한 짐바지, 장갑, 예비용 튜브, 기본 수리도구, 그리고 자전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서머쉿에 있는 자전거 가게들에 메일을 보냈다. 캐서린으로부터 관대함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기적은 또다시 찾아왔다. 닐리즈 사이클즈라는 가게에서 장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연락을 받자마자 닐리즈 사이클즈로 달려갔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5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기적의 기쁨에 취한 나머지 그 정도는 아무 문제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페달을 밟았다. 절반 정도 갔을까? 문득 발의 감각이 이상했다. 추운 날씨 탓에 발이 얼얼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툭 하고 페달이 떨어져 버렸다.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일단 임시로라도 페달을 고정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몇십 분 넘게 애를 써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자전거를 끌고서 걷기 시작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20km는 남아 있었지만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든 닐리스 사이클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의 긍정 기운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손발이 꽁꽁 얼어버렸다. 냉기가 온몸 깊숙이 스며들어 파르르 떨려왔다. 이대로 계속 걷다간 자전거를 고치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고장날 것만 같았다. 안 되겠다 싶어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었다. 간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쁜 길에 멈춰서 낯선 이방인과 자전거를 선뜻 태워줄 사람은 없는 듯했다.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이대로 길 위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욱 절실한 몸짓으로 차를 세우기 시작했다. 기적적으로 봉고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자는 손등에 문신이 있는 거친 인상의 남자였다. 순간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탄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얼어 죽으나 납치되어 죽으나 매한가지인가? 일단은 당장 얼어 죽지 않는 쪽을 택했다. 운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전거 가게가 있는 마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 보아하니 운전자가 가려는 길과는 다른 방향인 듯 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차에 타라는 몸짓을 했다. 나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짐칸에 자전거를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운전자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뭘 하며 지내고 있는지, 어디에 무슨 이유로 가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긴장과 경계가 조금은 풀어졌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내게 당부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일은 제발 다시는 하지 말아요. 누군가 당신을 납치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길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내가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런 짓을 2번 다신 하지 말아줘요. 제발요. 그는 진심 어린 걱정을 남기고 떠났다. 멀어져 작아지는 그의 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처음에 첫인상으로 잠시 선입견을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대로 세상엔 나쁜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좋은 운전자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처럼 말이죠. 이것이 내 인생 첫 히치하이크였다.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한다. 하지만 때로 준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머뭇거릴 틈을 만든다. 또 이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곳으론 부족해 라는 생각이 불안과 한계를 만들고 도전 정신과 용기를 집어삼킨다. 여기에서 한 가능성도 가두어진다.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은 아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다. 일단 뛰어들어 모험하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천천히 구해가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